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죠. 만약, 자, 생각해보고 답도 해봅니다. 통상적인 인식이 A 대학이 B 대학보다 높고 B 대학은 C 대학보다 높은 3개 대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개 대학이 각각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각각 다르게 뽑죠. 그리고 2번 전형은 학생부 100의 수능 최저, 학생부 100의 학생부 100, 그 다음에 학생부 80의 면접 20 이렇게 뽑습니다. 3번 전형은 모두 수능 100, 100, 100으로 뽑는 이런 3개 대학이 있다. 근데 이 3개 대학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전형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A 대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B 대학이 그 다음이고, C 대학이 그 다음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인 대학. 통상적인 대학이, 이 3개 대학이 저렇게 3개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각각 90점, 80점, 70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차마 PT에는 쓰지를 못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전형으로 가든 2번 전형으로 가든 3번 전형으로 가든 A 대학은 90점짜리여야 갈 수 있습니다. B 대학은 1번 전형으로 가든 2번 전형으로 가든 3번 전형으로 가든 80점 이상의 급이라는 걸, 내가 80점 이상의 급이라는 걸 증명해야 갑니다. C대학은 1번 전형이든 2번 전형이든 3번 전형이든 내가 70점이 넘는다는 거를 증명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대학의 1번 전형은 교과만을 가지고 90인 거를 증명하는 거고, 이 A대학의 2번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해서 90점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3번 전형은 수능만으로 90점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가 동의가 되셔야 돼요. 혹은 동의는 아니더라도 그래, 여기까지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여기까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급을 증명하는 건, 내가 90점이 넘는다는 걸 증명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각 대학이 그걸 몇 개의 전형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점수를 넘겨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 기준 경쟁력이, 여기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과 기준 경쟁력이 70인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써요? 교과 기준 경쟁력이 70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 3개 대학 중에서 어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답을 해야 된다니까? 바로 C 대학을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C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춰서 B 대학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70이라는 친구가. 만약 B 대학을 구성하는 요소가 교과와 최저를 합쳐서 80인 거기 때문에 교과가 만약 최저가 1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1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최저를 10 정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70만 있으면 80인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 80인 거를. 그러니까 최저가 10이고 그럼 교과가 70이면은 이걸 갖고 내가 80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C대학만 쓰는 게 아니라 최저를 활용해서 B대학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대학의 급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0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70이 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 70의 경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혀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목표가 70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과의 목표가 90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9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90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대체로 넌 90이어야 돼. 교과가 90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교과가 90이 될 수 없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과가 80이어도 다른 걸 활용해서 그 90인 대학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계속 그 80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90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90으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90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교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80마저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과가 90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너는 90을 받아야만 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과로 90이라는 것을 안 되면, 그쵸? 네,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나에게는 더 이상 교과는 의미가 없어 라고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활용해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그걸 다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뭔가를 갖고 딱 원서를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학업 역량이라는 게 결국 내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학업 역량은 결국 내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이거 앞에 거 지금 잘 이해하신 거죠? 예. 예. 잘 알아들으신 거죠? 예. 이게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밴드 직원분이 컨설팅 하시잖아요. 그 밴드 직원분께서 컨설팅 하실 때도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 이제 그것에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거를 생각을 잘 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학업 역량 결국 내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 이때 내신이 이걸 말하는 거라면, 교과 등급을 말하는 거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내신만을 말하지 않아요.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교과학습 발달사항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자, 학생부의 항목 중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 있는 예시예요.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종합 포털? 하여튼 거기에 있는 예시예요. 예시인데 이 예시 중에 교과 등급, 즉 석차 등급이라는 항목은 어디밖에 없어요. 석차 등급이라는 항목은 지금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잖아. 그쵸?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 학생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점수, 과목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도 있고 성취도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교과 발달 학습상, 그러니까 교과 학습 발달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학생부의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학업 역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요소는 꼭 뭐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 등급만 있는 건 아니다. 석차 등급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예시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교과 등급이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에 뭐 성취도가 있고 수강 인원이 있고 여기에 표준 편차가 있고 평균이 있고 원점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표준 편차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등급 대신에 이 성취도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형태를 보게 되잖아요. 요런 형태를. 요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학업 역량이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나타낸다, 이것만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